저희가 오늘은 양곡관리법 좀 용어 설명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양곡관리법. 요즘 검색 굉장히 좀 뜨거운데 기사가 엄청 나오고 4월 4일까지 기사가 엄청 나올 예정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 당정 협의로 의견 모아달라. 자, 읽어볼까요?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전망. 이게 거부권 행사면은 국회에서 올라온 걸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부한다는 건데. 나는 못합니다. 네. 약간 영화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 자, 민주당 검수완박 헌재 판결, 양곡관리법 반대, 정부 여당 성토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아까 나온 그 윤 대통령의 당부고, 이 당정 의견을 모으라는 얘기는 그만큼 의견이 안 모인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의 국회 구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양곡관리법이 실제로 국회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네, 이 민주당의 좀 다수석을 어쨌든 이기지 못하고 여당이 반대했으나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찬성 169인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양곡관리법이 뭔지부터 좀 봐야 됩니다. 네. 뭔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시작은 이 농가 소득 감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쌀 소비량이 굉장히 좀 줄었습니다. 저는 사실 떳떳해요. 쌀 소비량이 줄었다는데 저는 사실 뭐 떳떳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저는 소비하고 있기 쌀 때문에 소비 많이 쌀 하시고 소비에 있잖아요. 있어서는 저는 떳떳하다. 증조 할머니랑 같이 자랐단 말이야. 네.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시겠죠. 아유, 우리 기현이 밥 먹었니? 먹어. 먹었는데 할머니가 물어보셔. 밥 먹었니? 먹었는데요? 무슨 소리야? 더 먹어? 계속. 저는 밥을 한 두세 그릇씩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입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입에 숟가락이 들어오고 약간 그런 어릴 때 좀 그런 분위기에서 할머니와 같이 자랐단 말이에요. 호주머니님, 농협인입니다. 작년 내내 선물은 쌀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MBC도 이 쌀을 창사 기념일 때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풍습이 있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요새 쌀 얼마나 드세요? 요즘은? 요즘은 그래도 좀 자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저도 요새는 이제 어디 식당 가서 점심 먹으면 동료들 중에 밥 다 드시지 않는 분이 많더라고요. 요새 은근히 몇 분 빼고. 세상이 항상 그 흑색과 백색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새 빵도 많이 먹고 네. 또 요새 배달 음식을 또 많이 시키면서 배달 음식에 생각보다 밥이 많이 없습니다. 그걸 옵션으로 놓더라고. 옵션으로 놓고 나는 왜 옵션으로 넣는지.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안 먹는 문화가 생기다 보니까 그 밥은 또 집에서 이렇게 간편 밥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해 먹는 걸 아니까 안 파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쌀이 남아 도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쌀 값이 어떻게 돼? 폭락하죠. 폭락을 해. 그러니까 남아 도는 쌀을 정부가 사줘라라는 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일정 이하로 쌀값이 떨어지거나 하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쌀을 책임져라 이런 건데. 근데 문제는 지금도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그 동안에도. 그렇죠. 근데 그 동안에는 상황을 봐서 샀어. 그래? 요 쌀이 얼마나 남아? 10만 톤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3만 톤만 사서 시장을 좀 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양곡관리법 뭐냐면 의무 매입입니다. 무조건 사줘야 되는 거죠. 전량. 네. 이 말은 뭐냐면 농민들은 재고가 안 남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고를 완전히 없애주는 법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조건은 있어요. 생산량이 너무 많아지거나 쌀값이 어느 정도 하락할 경우에는 이 정도 이상 평년 대비 평년 대비 하락하면 그때 다 사준다.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찬반이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쌀 소비량인데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얼마나 쌀 소비량이 줄었는지.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 쌀 안 먹는데 그럼 안 만들면 되잖아. 하지만 이 식량 문제라는 게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해서 생산을 안 해버리면 다시 갑자기 어떤 식량이 필요할 때 그렇죠. 안보적인 차원에서 갑자기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일정 부분 나라가 국가가 유지하는 일정 생산량이 필요하긴 하단 말이에요. 근데 농민들 입장도 당연히 아니 쌀값 폭락해가지고 농사 질수록 손해인데 아니 국가 안보 이런 게 무슨 소용입니까? 개별 농민 입장에서 내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억지로 지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니네가 나라의 안보적인 필요에 의해서 쌀을 지으라고 하면 보태줘라. 짓기는 할 텐데 그러면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쌀값이 떨어지면 최소 생계가 그렇죠, 가능하도록.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런 논리인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이 재작년에 요소수 수출 안 한다고 버티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순식간에 혼란이 왔었죠. 망가졌죠. 망가졌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수출항 막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빵값, 네. 카페 난리 났어요. 네, 그 사실은 이 식량 자급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지금 러시아가 천연가스 끊으니까 유럽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죠. 차에서 자고 이러잖아 지금. 네. 연료가 냉방 난방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쌀은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밥 없이 사냐 했을 때 우리 못 살잖아. 난 특히 못 살지. 아 그렇죠. 밥 없이는 못 살지.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이 나온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도 일리는 있어요. 일단 뭐냐면 가격 안정 효과가 있는 건 오케이 알겠다. 남는 양을 사주면은 당연히 방어가 되겠지. 수요가 사라지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보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치. 이게 나라 돈이 어차피 들어가니까 그 돈이 그 돈이다. 쌀을 밖에 내놓을 수가 없잖아.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 거의 조 단위로 될 거라는 게 이제 정부의 예상치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돈 아껴가지고 미래농업 투자시켜가지고 생산량 늘려야 되는데 여기 쌀값 대주다가 그렇죠. 투자 감소하면 우리 농업이 또 경쟁력이 저하된다. 그것도 있는 데다가 또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얘기도 나와. 왜 쌀만 사주냐? 아니 마늘도 주커슈. 저기 부여는 요새 좀 농가가 어떻습니까? 주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세요? 아니 뭐 저도 뭐 전업농을 주변에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뭐 심는 대로 그냥 논산 딸기 유명하잖아. 논딸기 유명. 딸기는 왜 안 사준대요? 그렇죠. 대슈. 뭐 그냥 딸기만 먹다가 쭉쭉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매입을 한다. 매입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좀 이제 장기적으로 벼 재배 면적을 좀 줄여 나가면서 구조 조정도 좀 하자. 왜냐면 우리가 식량 안보 중요하니까 이 얘기죠. 소비 패턴에 맞춰서 우리도 좀 구조 조정을 하자. 이 소비 패턴에 있는 물론 이제 경지 면적은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거 소비 패턴에 맞게끔 공급하면은 다 사준다고 그러면 그게 대책은 아니다. 그렇죠. 라는 게 이제 정부 입장이고 이게 사실은 윤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 시절부터 좀 반대해왔던 내용이고 그렇다 보니까 국회에서 사실은 이런 게 논의를 통해서 합의로 가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니까 일단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래서 이 거부권을 그냥 거부 이렇게 하기엔 민망하니까 그러면은 다시 국회에 있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 대응 방안을 좀 우리 논의해보자 정부랑 의견을 좀 모아달라. 그럼 여기에 따라서 마지못해서 거부하는 그런 느낌이 일단은 이제 명분 쌓기의 시기다. 지금 이렇게 거부권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아니,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논의한 것처럼 이제 당정 협의를 거쳐서 결론 내달라는 거죠. 그래달라는 거고 이제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이 우리가 다수당이라 우리 국민의 뜻대로 한 건데 왜 자꾸 다 반대 사탁한건 하냐 그 얘기한다는 거고 농민단체는 양곡관리법 무덕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다 사주는 요건이 계속 바뀌었어요. 야 그러면은 5%가 넘어가면 8%에 하면 안 될까?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시간이 하루시가 급한데 지금 그거 따지기 생겼어. 지금 폭락은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약간 이런 식의 논의들 나오면서 시주님이 또 아픈 말씀하셨네. 논문 거부당하는 거 생각납니다. 리젝트.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본 교수님들 일부는 결론을 내놓고 논문 심사하시는 경우는 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 번은 리젝트 무조건 해줘야 된다. 그래야. 아니 우리도 이제 보도국에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가 기사를 보냈어. 제가 이제 보내죠. 기사 좀 빨리 보내. 부장님 방금 보냈습니다. 야, 규현아, 이 기사가 뭐냐 이게? 뭐 잘못됐나? 이게 엉망진창이야. 다시 써. 하고 죄송합니다. 여기 지울 테니까 다시 써서 다시 보내. 한 다음에 가서 그대로 다시 보내죠. 그대로 다시 한 보내죠. 10분 있다가 다시 부장님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 임마 말할 때 임마 잘 듣지. 야 규현아, 임마 하니까 되잖아 임마. 그치 이런 거. 너도 할 수 있어 쓰니까 되잖아. 처음부터 쓰면 좋잖아. 그렇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뭔 얘기하다 나온 거야? 거부. 거부. 근데 지금 뭐 어쨌든 저는 근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뭐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게 이제 견제 체크 앤 밸런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상권 분립의 원칙이고 잘 작동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농민들의 농가 소득 감소나 이런 부작용들을 해결할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될 것이고 사실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세상에 100대 0이란 건 어디도 없기 때문에
예전에 뭐 사실 비슷한 게 한미 FTA 때도 우리나라 국가 경제로서 이익이다 이거 계속 설득해 왔던 거지만 네. 단기적으로 특정 산업의 피해는 분명했거든요. 그죠. 국제무역의 음. 문호를 개방하면 음. 전체적인 인연은 늘어날 수 있어도 그렇죠.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생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막상 또 농사 안 진다고 그러면 그때 또 발 동동 구를 거냐 했을 때 네. 또 경지가 한번 개발되고 나면 다시 논으로 되돌리기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약간 아마존 밀림 같은 거예요. 거기다 한번 건물 지었는데 거기다 어떻게 다 논으로 바꿀 거야.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는 거. 아마 4월 4일 국무회의 때 거부권 행사할 것 같은데요. 아마 뉴스가 많이 나올 텐데 이제 우리 똑띵이 분들은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실 수 있겠죠. 그 양국관리법에서 거부권 행사의 조짐이 지금 보이는데 별거 아니야. 당정협의의 결론이 제일 중요하겠지. 점심시간 때 이렇게. 아니 뭐 여당도 조장은 할 수 있있어. 근데 뭐 대안도 내놔야 되겠지. 결국 이런 중요한 거는 쌀을 이제 수매할 때 그 조건이 세부 조건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치. 그냥 가야지. 그럼 양대리 좀 뉴스 좀 치는데? 그 뭐 사실 상식 아닙니까? 비결이 뭐야? 비결은 제가 보는 유튜브 채널 하나 있는데 링크 보내드릴게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